손흥민의 부진과 토트넘의 콘테 시대의 어두운 그림. 지난 시즌 동안 손흥민은 그의 경기력에서 뚜렷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부상의 여파도 있었지만 그의 미국 전술 경향과 더불어 콘테의 훈련 방식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최근에 토트넘 내부 훈련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하여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토트넘을 관찰하는 기자 찰리 에클리세우는 포스테코글루라 불리는 새로운 훈련 방식이 토트넘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기사를 통해 과거 콘테의 훈련이 어떻게 쓰레기 같았는지 증언하며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방식에 대한 선수들의 열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골을 넣지 못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힘들고 혹독한 훈련을 견뎠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4라운드에서 3승 1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맨시티와 골득실 차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얻기 위한 비결은 콘테와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방식을 비교하면서 밝혀져야 합니다. 과거 콘테의 훈련은 선수들 사이에서 고통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은 콘테의 새로운 훈련 방식 아래서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풋볼 매거진은 그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현 시즌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토트넘의 변화와 손흥민의 부상에 대한 현지 매체의 눈물 같은 진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과거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관없이 수비적으로 내려가며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단순한 전략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리그 초반 토트넘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승승장구하던 시기에는 영국 현지 매체들이 비판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흥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를 벤치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리그 8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 손흥민이 후반에 출전한 후 그는 놀라운 15분 동안 3골을 터뜨려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입담들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은 8위로 미끄러지며 손흥민은 겨우 10골만을 기록했습니다. 케인의 이적으로 떠는 토트넘은 케인 없이는 강등권에 머물 것이라는 빈정대는 목소리도 증폭되었습니다. 실력이 떨어진 손흥민이 이런 압박 속에서 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4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토트넘은 지난 시즌 상위권을 달성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홈에서 2-0으로 완파하며 경기력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벌리전에서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토트넘은 대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영국 현지 매체들은 달라진 토트넘의 이유와 그 배경을 분석하는 데 매몰되어 그간의 비판적인 시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글리 새 여기자가 포스테코글루의 100일간의 변화에 대한 심층 보도를 진행하며 이로써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 모든 변화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분석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홈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 전날 모두가 구단 숙소에서 모여 휴식을 취하던 방식을 버리고 선수들에게 각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경기장으로 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자율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자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콘테는 훈련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수비 대형을 선수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상대팀의 공격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반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선수들에게 정해진 연습 시간을 초과하여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km 달리기를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시키는 등 체력 소모가 큰 훈련이 빈번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몇몇 축구 전문가들에게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경기에 체력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나가게 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콘테가 토트넘을 지도한 이후 1군 선수들의 부상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스마의 발목 피로골절 사례가 새로운 훈련 방식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 당시 비스마는 많은 교체로 경기에 뛰었고 출전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피로골절로 인해 시즌을 놓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은 콘테의 훈련 세션을 엄중하게 비판할 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역시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저런 훈련 방식으로 인해 경기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실수들이 늘어나고 버스트 터치가 투박해지며 슈팅 자세가 무너져 공이 하늘로 떠오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과 콘테의 훈련 방식에는 논란과 토론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선수들의 건강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시즌 동안 관심을 모으고 논의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패스 미스, 드리블 돌파 부재, 그리고 턴오버. 이러한 문제들이 토트넘을 괴롭혔던 것들 중 일부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찰리 에클리세오는 자신의 기사에서 포스테코글루는 훈련 방식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며 달리기나 반복적인 전술적 훈련을 중시하고 다양한 훈련과 격렬한 소규모 경기를 통해 경쟁적인 요소를 강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상대팀의 압박에 대응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팀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포스테코글루가 라커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선수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선수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 내부 갈등을 조절하도록 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라커룸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경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선수들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감독이 너무 깊게 개입하면 선수들은 경기 중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감독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감독은 경기 중에 제한적인 개입만 가능합니다. 경기 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팀 내부에서 선수들 스스로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주장과 주장단에게 주어지며 포스테코글루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 전에 훈련을 통해 대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접근은 팬들에게 큰 설득력을 제공하며 실제로 팀의 성과와 경기 내에서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래에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포스테코글루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의 성과와 선수들의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논의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풋볼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와 그가 취한 훈련 세션의 조치들을 토대로 이 모든 것이 그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손흥민을 원톱 시스템의 중심으로 두는 결정도 그런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큰 기대가 풍기며 축구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